굉장히 높은 계곡의 단지 안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통상적인 박공지붕에 6m, 8m 딱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과 거실을 구분하지 않고 원룸으로 두고서 현관 전실과 주방, 욕실 이렇게 가지고서 분할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낮이지만은 굉장히 지금 훈훈해요. 이 낮 같은 경우에는 여기 햇빛이 또 여기 바로 비치다 보니까 햇빛만으로도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서 안녕하세요 우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평창 굉장히 높은 계곡의 단지 안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제 뒤에 보이는 이 농막이 아니라요, 바로 요 옆에 있는 집입니다. 농막 생활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농막에서 좀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에게 다시 주택을 의뢰하시게 됐고요. 농막을 치우는 게 아니라 농막 옆에 땅을 분할해 가지고 여기는 농지 그대로 두고 옆에 땅을 대지로 나눠서 지목 변경을 한 다음에 건축 허가를 놓고 농막보다 약간 큰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통상적인 박공지붕에 6m, 8m 딱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구조는 이제 간단합니다. 보통 15평이 좀 애매하거든요, 분할시키기가. 방과 거실을 구분하지 않고 원룸으로 두고서 현관 전실과 주방, 욕실 이렇게 가지고서 분할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작지만은 집 앞에 이렇게 썬룸을 6평을 두었고요. 썬룸 앞에 현관 앞 포치를 한 2평 정도 둬가지고 집은 작지만 그 앞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외장은 저희 지금 우돔에서 많이 쓰는 아리에타 레드 외장재인데요. 이 메탈 사이딩 외장재 같은 경우는 뭐 전에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세라믹 사이딩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줍니다. 메탈 사이딩이 세라믹 사이딩보다는 저렴하지만은 약간 둘이 비교했을 때 약간 싼티 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세라믹 사이딩과 90% 이상 흡사하고요. 한 1m 밖에 떨어지면 거의 구별을 못 하세요. 그리고 여기 또 불속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때가 잘 안 타고 빗물로 이렇게 때가 씻겨 내려가서 유지관리, 보수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탈 사이딩 시장도 굉장히 건축 외장재 시장 중에서 좀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다른 공산품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가지 유행하는 패턴이 있으면은 그 유행하는 패턴을 가지고 중국의 여러 공장들이 다 이미테이션 따라 해가지고 카피도 하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상마다 이제 비슷비슷한 제품인데 회사들이 틀리고 수입처가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비슷한 제품이지만은 철판 크기, 강도, 도장면, 도장 처리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은 그래도 퀄리티가 되는 제품으로, 내구성 검증된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집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축주님이 집을 만드시고 여기 디딤석 작업을 손수하고 계세요. 이 전원주택 하시는 보통 사람 하나 부를 때마다 돈이다 보니까 건축주님들이 직접 하나씩 다이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다 맞춰 놓으시고 이 경계석들도 다 붙이시고 자갈 파쇄석 같은 거 까셔가지고서 이제 마무리를 지금 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관 포치를 이렇게 뒀고요. 이 썬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 폴딩 창, 그 다음에 옆으로는 픽스 창과 이제 프로젝트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는 터닝 도어를 두어가지고요. 이쪽 방향도 사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썬룸 같은 경우는 한 5m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폴딩 도어가 처짐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딩 도어를 이렇게 중간에서 나눠가지고 여기 중간에 기둥에서 한번 지시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 통으로 크게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쪽 양쪽에다가 기둥을 만드시고 가운데를 넓게 폴딩 한 6피스 정도로 해가지고서 배치를 통상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건 뭐 저희 제품은 아닙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이제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이제 철판 창고로 된 이제 키트를 인터넷에서 많이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도 이거 구입하셔가지고서 본인께서 직접 이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셨는데, 손재주 주신 분들은 이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본인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썬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룸은 이제 이암폴딩이라는 회사 제품 소재로 해가지고 저희 제작이 된 거고요. 썬룸 바닥은 타일로 마감을 했고 위에는 이제 삼목 루바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낮이지만은 굉장히 지금 훈훈해요. 이 낮 같은 경우에는 여기 햇빛이 또 여기 바로 비치다 보니까 햇빛만으로도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서 딱히 난방을 안 하셔도 이제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밤에
겨울에 이제 추울 때는 요거 석유 난로만으로도 이제 훈훈하게 이 안을 덮으시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럴 땐 여기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이제 차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썬루머에서 이제 식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외부 싱크대를 하나 추가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평창이 워낙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 싱크대 놓는 거에 굉장히 조금 이게 수전을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이 썬룸 안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추가하시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배관을 새로 따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집 안에 배관에서 이제 단열된 곳에서 따오니까 괜찮지만은 이게 만약에 추가하려고 해서 밖에서 이제 배관을 따오게 되면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파되거나 이제 관리하는 측면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현관문으로 해서 집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관문 같은 경우는 저희 몇몇 동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럽형 기밀 도어인데 이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 아직 보호 필름 아직 안 벗기셨더라고요. 제가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있는 것이 포인트고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는 이제 3피스 신발장이 있고요. 밑에도 이제 신발을 놓으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집이다 보니까 현관 전실은 아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삼연동 도어 그레이로 뒀고요. 유리는 이제 망임 유리로 마감된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구조가 말 그대로 방 거실 겸 할 거 없이 농막 대용으로 넓게 쓰시는 원룸 구조시다 보니까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지금 흰색, 화이트에다가 이제 나무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뒀고요. 몰딩이랑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마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나무 색깔이 짙은 건데 이게 자작나무 적용한 제품이라 그래서 약간 고급 제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만들었고요. 상판을 조금 고급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투톤으로 페트 도장 마감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우레탄 도장인데? 아 필름이네.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광 페트 도장으로 이제 투톤으로 컬러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트인으로 세탁기를 놓고 침리 푸드로 나가지고 나름 기역자 주방이지만은 깔끔하고 아담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도 저희 우돔에서 300, 600 밀고 있는 타일 디자인이거든요. 약간 분홍색 느낌이 나는 무광인데 그 색깔로 했고요. 지금 세면기, 변기, 해바라기 샤워기 딱 그 통상적인 욕실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파티션은 600짜리 파티션을 넣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유리가 아니라 약간 격자무늬, 검정 격자무늬로 된 유리를 썼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으로 방과 거실의 구분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건축주님께서는 이 주방과 거실 사이를 이렇게 나무로 가벽을 해서 이렇게 장식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분리를 시킬까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없애고 지금 여기 이제 보일 수 있는 장으로 침대와 침실과 이 거실을 약간 공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좀 넓게 트시고 싶을 때는 요것만 이제 옮기시면은 전체적으로 넓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배치를 했고요. 지금 평수는 15평입니다만은 전에 보셨던 15평 그 방과 거실이 있었던 용문산 집보다는 거실이 굉장히 넓다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같은 현장 시공이지만은 이 정도 거실 면적이면 통상적으로 거의 한 25평 내외 정도의 주택이거든요. 근데 굳이 요즘 트렌드가 방은 잠만 주무신다, 주로 생활은 거실에서 하신다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을 넓게 하고 방을 좁게 하거나 아니면 이 집처럼 방을 아예 없애고 그냥 넓게 하거나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공간 활용적으로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전에 쓰시던 농막보다도 생활 공간을 훨씬 더 넓게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건축주님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건축주님을 어렵게 모시고 한번 이것저것 주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 평창에 지금 땅을 사셔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네. 농막 갖다 놓으신 지 얼마 정도 되신 거죠? 이제 농막 갖다 놓은 지 해수로 3년 됐습니다. 세 번의 겨울을 거치시면서 집을 새로 지어야겠다 어떻게 마음 먹게 되신 계기는? 일단 농막이라는 게 아무리 단열을 잘하고 좋은 자재를 쓴다고 그래도 농막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더워서 사실 살기가 쉽지 않고 겨울에는 또 추워서 또 반대로 있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농막이라는 게 규제에 의해서 20제곱미터 이내에 꾸며야 되다 보니까
또 시골 생활이라는 게 농사 짓고 하다 보면 의외로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도 많고, 농막의 취지 자체가 농사 짓는 쉼터인데 농사를 짓더라도 쉼터로서의 역할이 지금 한정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이 땅을 관리를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돼서 이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요즘 또 이제 트렌드가 큰 집을 짓기보다는 적당한,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두 식구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면 저희는 뭐 만족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집을 짓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동식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설치할 때 떠 있다 보니까 배관이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도관이 어는 우려는 또 농막과 또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장 시공을 평창 좀 원거리긴 하지만 이제 권해드려서 수도를 좀 안 얼게 땅 밑에서 이제 조인을 하게 했는데, 올 겨울 지나시면서 이렇게 물이 얼거나 그래서 못 쓰신 적은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는 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수도 들어오는 거를 보일러실을 통해서 이렇게 네.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또 겨울에는 이제 보일러 가동을 하기 때문에 네. 수도가 어는 일은 없었고요. 네. 그게 농막하고 이 주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더라고요. 농막은 아무래도 이제 배관들, 모든 배관들이 다 실외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가 되는 케이스도 많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행히 작년 말에 주택이 완공이 돼서 올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동파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조그마지만은 앞에 지금 썬룸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썬룸이 뭐 작은 가격도 아니고 나름 또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썬룸을 만드시고 활용도라든지 만족도는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썬룸을 크게 만든 게 여기서 주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크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 싱크대도 갖다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이 썬룸의 활용도는 되게 만족하고, 썬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축주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썬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단열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만큼의 또 공기층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소감이라든지 뭐 저희 우도홈에서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좋은 사장님 만나갖고 잘 계약을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건축하면서 느낀 거는, 건축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상주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일러 하는 사람, 수도 하는 사람, 전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오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한 사람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는 정확히 어떻게 지을 거다, 어디에 전기선을 빼고 수도를 어떻게 할 거고, 이거를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오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해 주셔야지 내 의도대로 집이 나오지, 그거를 까다가다 놓치면 이제 나중에 뭐 수도 배관을 다시 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큰 공사가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집을 지으실 때는 항상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짓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기, 수도, 위치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사용하실 때 편리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도홈 같은 경우도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들이 되도록이면 현장 오셔서 같이 협의하시면서 위치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피치 못하셔서 못 오실 경우에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시공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또 촬영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쁜 집에서 좋은 전원생활 하시고 또 언제든지 저희 우도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